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초대하느라고 좀 이렇게 시간이 걸렸네요. 네, 오늘 이렇게 일찍 시간 맞춰서 다들 들어오셔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또 우리 김광성 센터장님께서 직접 참여하셔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 아시는 대로요. 우리 KDFS는 전 종사원들의 이제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교육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요. 우리 소속 사원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추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이제 봉덕센터에 근무하시는 가족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주제를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늘 2시부터 1시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앞당겨 시작하고요. 이제 앞당겨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전부 일찍 들어오셨는데 일찍 들어오신 분들이 또 많이 기다리면 미안하니까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공부할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이제 고객 서비스 향상을 같이 공부하고요. 두 번째로 공대 재해 발생 사례 진단 및 대응 방향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전도재해 진단 및 예방인데요. 이제 전도재해는 이제 넘어져서 다치는 거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사다리 관련 재해 및 안전 관리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중량물 안전하게 취급하기. 중량물, 그러니까 좀 단어가 생소하시지만 무거운 거 다루다가 다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작업장 정리 정돈과 이렇게 안전 그리고 행복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고객 서비스 향상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고객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고객 서비스의 출발점은요, 이렇게 웃는 얼굴이에요. 근데 웃는 얼굴이 상대방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웃는 얼굴과 지혜로운 거를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우리 지혜로움을 나타내는 가장 분명한 표현은 명랑한 얼굴이라고 몽테뉴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웃는 얼굴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은 처음 만나서 상대방한테 부담을 적게 주고 편안하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데 큰 의미가 있고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처음 만나가지고 괜히 너무 심각하게 인상 쓰고 무거우면은 불편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분명히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표정을 이렇게 따뜻하고 밝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니까 우리 봉덕센터에 근무하시는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9개 빌딩에 이제 79명이 근무를 하시는데요. 전부 밝은 얼굴로 이렇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웃는 얼굴의 아기를 보면은 참 귀엽고요. 이렇게 다가가서 한번 쓰다듬어 두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웃는 얼굴이면 인상이 좋다고 그래요. 이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찡그리고 떼쓰고 막 이렇게 이제 하면은 억지 부리고 하면은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찡그리고 얼굴 표정 무거우면 이제 진상이라고 옆에 가기도 싫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상이 좋다 하는 것과 진상이라고 하는 것 차이는 표정에서 이제 전부 가려져요. 근데 우리 봉덕센터 가족들은 전부 표정이 참 밝으시고요, 따뜻하시고 인상이 좋으세요.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잘 서비스해야 되는 고객은 누구일까요? 이런 질문을 딱 하면은 여기에 대한 답변은요, 우리가 명심보감에서 배우는 내용인데요. 출문여견대빈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출문여견대빈은요, 밖을 나서는 순간 만나는 모든 사람을 큰 손님 대하듯 하자는 거예요. 명심보감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 밖을 나서 가지고요, 만나는 사람들을 늘 따뜻하고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서로 만나고 인사 나누고 이걸 해야 되는데, 처음 만난 사람을 마주쳐서 이 사람이 내 고객인가 아닌가 판단해 가지고 표정을 바꾸면 그때는 때가 늦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표정을 밝게 하고요, 밝은 얼굴로 인사를 나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요, 고객의 범위 안에 가족과 동료가 포함돼야 돼요. 왜 포함돼야 될까요? 가족은요,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서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이제 안녕히 다녀오세요, 오늘 좋은 날 되세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하면은 기분 좋아가지고 하루 종일 좋은 서비스가 가능해요. 그런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한바탕 해붙이고 욕을 한 바가지 퍼붓고 때려부시고 이렇게 하고 출근하면은 하루 종일 밝은 얼굴로 좋은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밝은 얼굴로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하려면은 가족들도 내 고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직장의 동료가 고객이에요. 딱 출근을 해가지고요, 반갑게 안녕하세요, 예,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오늘 한번 힘을 합쳐서 좋은 서비스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업무를 시작을 하면은 그날 행복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하루 종일 좋은 서비스가 가능해요. 그런데 출근하면서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옆에 동료 마주치는 순간 아휴, 저 인간하고 또 오늘 같이 일을 해야 되나, 왜 내 옆엔 저런 인간이 와 있는지 몰라 하면서 속으로 불평불만이 가득하면은 좋은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 우리 옆에 계신 동료도 내 고객이다 이런 마음으로요, 그렇게 시작을 해야 좋은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예. 당신은 나의 고객이십니다. 네. 당신은 나의 고객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동료도 내 고객이다 이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따뜻하게 서로 마음을 합쳐서 한 마음으로 같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우리 힘을 합치기로 해요. 자, 다음에는요, 요즘에 고객 만족이 이렇게 이제 강조가 되는데요. 그건 고객 만족이란 뭘까? 고객 만족은요, 고객의 욕구와 기대에 최대한 부응해서 그 결과로서 상품과 서비스의 재구입이 이루어지고요, 아울러 신뢰감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태를 고객 만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문제 전문가인 굿맨 박사가 가르쳐 줬어요. 고객 만족이란 정말 고객이 원하는 거를 최대한 서비스를 잘 해가지고요, 그 고객이 단골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서비스를 이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신뢰감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야만 이렇게 우리 고객 만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 만족을 위해서 항상 열린 마음으로 이런 서비스를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그런데 요즘에 고객 만족이 계속 강조되다 보니까요, 고객 만족이 말로만 좋은 서비스를 하도록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마음으로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서비스를 해야지 우선 이렇게 이제 말로만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다 하는 거를 풍자한 개그 프로그램 동영상을 한 편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이렇게 고객 서비스가 말로만 사랑합니다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진심으로 마음으로 상대방이 뭘 필요로 하는지 그걸 진심으로 도와드리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만 고객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풍자한 개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객 서비스에서 또 아주 중요한 인사 예절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예절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서비스 성패를 좌우하는 첫 번째 관문이면서 고객 맞이의 시작과 끝이 됩니다. 그리고요, 인간관계 시작 신호이면서 인간관계 윤활 역할을 해줍니다. 인사예절만 잘해도 좋은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친절과 존경심의 표현이면서 탄탄한 신뢰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예절이 중요한데요. 그러면은 인사예절을 잘 갖춘 친절한 인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눈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인사받을 상대방과 눈을 마주쳐야지 그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은 인사가 될 수가 없죠. 첫 번째는 눈을 맞추는 건 이제 필수고요. 그 다음에는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야지 상대방이 편안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너무 진지하고 심각하게 이렇게 무겁게 인사를 하면은 인사 받는 분이 부담스럽고 불편해져요. 그래서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는 거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밝은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면서 이게 15도 정도 상체를 숙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인사를 한 다음에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무슨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이거를 묶어서 이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까지가 이제 우리 친절한 인사의 한 세트예요. 자, 이제 오늘 중요한 교육인데요. 중대재해 사례 진단 및 대응 방향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에 중대재해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딱 떠오르는 중대재해로는요, 이제 삼풍백화점이 붕괴가 됐었어요. 삼풍백화점이 어느 날 갑자기 쇼핑객이 다 와서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쇼핑하고 하는 중에 갑자기 우르르 이제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이제 죽거나 다치고 매몰돼서 열흘 이상 거기 갇혀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안전보건법이 강력하게 그때 이제 법령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전환점이 되는 기회가 됐죠. 그 다음에는 성수대교가 붕괴돼 가지고요. 한강을 멀쩡하게 건너다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뚝 끊어지면서 여기에 이제 추락해 가지고 깜짝 놀라는 대형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이제 우리나라를 국제적으로 좀 망신을 시켜줬어요. 아니 서울 시민들이 다니는 다리가 끊어지도록 그냥 그걸 뭐 했냐 이거죠. 그게 좀 망신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가습기에 살균제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서 그 살균제 때문에 이 가습기 살균제 사용한 사람들이 300명 이상 죽었습니다. 폐가 망가져 가지고요. 그리고 지금도 폐와 기관지가 망가져 가지고 인공호흡기를 입에 대고 이렇게 코에 대고 힘들게 시간을 지내는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최근에는 이제 또 이렇게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바다에서 배가 침몰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죽는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고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은 기본 수칙을 안 지켰고요. 기본 수칙을 안 지켰고요. 또 이제 그 돈 몇 푼 더 아끼려고 그냥 돈 때문에 돈을 더 벌으려고 무리수를 두다가 이제 또 그런 문제가 또 생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이제 정말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뭔가를 한번 진단해 보고 싶어요.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정말 잃어서는 안 될 게 뭘까 한번 진단해 보고 싶어요. 잃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 물론 이제 돈을 잃어서도 안 되겠지만 돈을 잃는 건 아주 조금 잃는 게 됩니다. 그리고요, 명예를 잃는 거는 조금 더 많이 잃게 되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건강, 안전, 우리의 생명, 이거를 잃으면은 모든 걸 잃게 됩니다. 남는 게 없어요. 세상 모든 걸 다 준다고 해도 내 생명과는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지켜야 되겠고, 우리가 이제 생명을 지켜야 되겠고, 내 몸의 안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이 중요한 거를 오늘 새롭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금년 1월 27일 날 시행이 됐어요. 50인 이상 사업장이 해당이 되는데 우리 KDF에서는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중대재해란 뭘까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또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또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이런 재해를 중대재해라고 분류를 해요. 이런 재해가 일어났을 때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를 진단을 해가지고요. 그게 위반이 됐으면은 이렇게 이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사업주가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이제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사업주 혼자 어떻게 전체 사업장을 다 이렇게 일일이 챙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회사에서는 우리 이제
봉덕센터에는 이제 우리 김광성 센터장님께 또 이렇게 또 각 건물별로 남대구 빌딩에는 우리 이성구 소장님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책임을 분담을 해서 이제 그 모든 권한과 그런 걸 이제 위임을 해드려 가지고 잘 살펴서 안전사고 없도록 잘 이제 지원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KT 건물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 모든 직원들을 다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그걸 살피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우리 KDFS 식구들이 다 이걸 분담해서 같이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도 안전해야 되고 나 자신도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안전 교육을 받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대비를 잘 해나가는 안전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3년 이내에 사망사고를 발생 유형별로 진단을 해봤어요. 이 기타 업종은요, 우리 건물관리 서비스가 여기 기타 업종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기타 업종에 이렇게 이제 사고 나서 최근 3년 동안 사망사고 난 걸 분석을 해보니까 높은 데서 떨어져가지고 157명이 사망을 했고요. 끼어서 63명, 부딪혀서 85명, 깔려서 52명이고요. 그 물체에 맞아가지고 29명이 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사고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해야 될까를 찾아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진단을 분석을 해봤어요. 금년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교육을 가서 이렇게 이제 산업재해 사고 원인을 분석해봤습니다. 이 자료를 확인을 해봤더니 이렇게 이제 많이 다치고 죽는 이런 사고들의 원인은 물리적 요소에 의해서는 이제 10% 정도가 이제 물리적 요소였고요. 환경적인 요소가 2%였어요. 그런데 요 12%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인 88%는 원인이 뭐였을까? 인적 요소에서 사람이 조심하지 않고 사람이 수칙을 안 지키고 사람이 지급된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무리하게 이렇게 조심하지 않고 무모하게 해서 사고가 났었던 거예요.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 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는 자율주행차가 도입이 되면은 자율주행차가 사고 날까봐 무서워서 타겠어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율주행차는요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10분의 1 이하로 더 줄어듭니다. 사고율이. 그럼 왜 그런가 하면은요 자율주행차는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킵니다. 과속도 하지 않고요. 이 차선을 넘어가지도 않고요. 끼어들기도 무리하게 하지 않고 신호등도 철저히 지키고 이거를 다 하는데 사람이 운전하면서 사람이 교통법규를 어기고 과속하고 난폭운전하고 끼어들기 맘대로 하고 그냥 차선을 막 넘나들고 신호등도 안 지키고 거기다가 그냥 뭐 술 먹고 운전하고 이러면서 사고가 10배 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그 비중이 여기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산업재해도 사람이 인적 요소에 의해서 88%가 사고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철저하게 예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안전교육을 이렇게 이제 하면서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공부를 하고요. 이 공부한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이렇게 우리가 근무하면서 안 다치고 일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전수칙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공부한 안전수칙을 우리 철저하게 지켜서 이런 사고를 예방하는데 우리가 큰 몫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도재해 진단 및 예방이에요. 이 전도재해란 용어는 우리가 조금 생소하지만 그 안전보건 규칙에 들어있는 단어예요. 이거는 이제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전도재해 대표적인 유형은요. 이 작업장 바닥에 물기가 있거나 기름기가 있어가지고 쭉 미끄러지면서 넘어져가지고 다치거나 또 여기에 뭔가 전선이라든지 뭔가 늘어져 있는 게 있으면은 그런데 걸려 넘어져가지고 다치는 이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단에서 특히 위험해요.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져가지고 떼굴떼굴 굴러 떨어져가지고 다치는 이런 사고들이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다리를 이용하면서 일어나는 사고.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서 넘어지는 이런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는 이런 재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유형별로 어떻게 예방을 할지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닥 관련 재해 사례인데요. 바닥 청소를 할 때 막 세제를 풀어가지고 열심히 막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이 세제에 미끄러져 가지고, 이 세제가 들어가면 엄청 미끄럽거든요. 미끄러서 넘어져 가지고 이 머리가 벽에 부딪혀 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벽에 부딪혀 가지고 머리가 깨지면서 이렇게 사망한 이런 사고도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여사님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게, 우리가 이제 가끔 이렇게 이제 특별한 청소를 할 때 락스 같은 화공약품을 쓰잖아요. 그 락스 같은 화공약품이 위험해요. 그래가지고 그 락스 푸른 물을 가지고 청소를 이렇게 하다가 그 락스 물이 튀어서 눈에 들어가 가지고요, 눈을 실명을 해가지고 평생 앞을 못 보게 되는 그런 사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락스 화공약품 같은 걸 사용할 때는 필히 보안경을 껴야 돼요. 눈을 보호하는 보안경을 껴야 되는데, 이걸 끼라고 이제 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아유 갑갑하게 그걸 어떻게 끼고 그걸 작업을 하냐고, 난 그런 거 갑갑해서 못 써, 막 이런 분이 계신데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철저하게 보안경을 꼭 써서 눈을 보호를 해야지, 이거 그냥 무모하게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게 락스물이 눈에 들어가서 평생 앞을 못 보게 되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락스물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이제 각재가 늘어져 있어가지고 이걸 잘못 헛디뎌가지고 넘어지면서 머리가 모서리에 부딪혀가지고 사망한 사고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이런 사망 사고들이 우리 KDFS에서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른 건물관리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우리가 이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참고해서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바닥 관련 재발생 원인을 찾아보고 예방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바닥에 물기가 있다면 이 물기를 빨리 눈에 띄는 대로 이거를 제거를 해서 안전한 바닥을 만들어야 되겠고요. 또 바닥에 이 기름기, 윤활유 이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여기 위험해요. 미끄럽고요. 그래서 이게 눈에 띄는 대로 즉시 완전히 제거를 해서 안전한 통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요, 통로에 뭐 이제 이렇게 뭐 전선이나 뭐 어떤 이제 자재 같은 게 여기 늘어져 있으면은 거기에 걸려 넘어지거나 그걸 밟고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뭔가 눈에 띄는 물품이 있으면은 즉시 이거를 치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이게 정리정돈을 잘 해서 안전한 통로를 확보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같이 대응해 나갈 중요한 숙제예요. 그리고요, 만약에 여기 문제가 있다, 물기가 있다, 기름기가 있다, 뭔가 뭐 지저분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통행 금지를 시키고요. 그 완전히 위험물이 제거된 다음에 통행을 시켜야만 나도 안 다치고 여기 지나다니는 고객이나 그 근무자들도 안 다칠 수 있는 거죠. 다음에는요, 이 바닥 특성에 적합한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신으셔야 돼요. 그리고요, 안전화가 이제 너무 많이 신어가지고 바닥이 반질반질해졌다 그러면은 안전화가 제 역할을 못하죠. 그거는 빨리 새 걸로 교체를 해서 신으셔야 돼요. 바닥에 이 톱니 같은 바닥에 이 눈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바닥에서 넘어진 방지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청소할 때 특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만약에 이제 세제를 사용해서 청소를 했다면은 이 세제 같은 거는 깨끗한 물로 완벽하게 다 씻어내고요. 바닥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에 통행을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청소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패드와 솔은 청소 종료와 함께 완전히 제거를 해야 안전하게 사람이 통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광택제, 이거는 청소할 표면에 적합한 종류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적합한 걸 써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은 막 미장 타일 위에다가 왁스를 많이 올려가지고 엄청 열심히 닦아 놓으면 거기가 미끄럽기가 아주 스케이트장 같이 돼요. 그러면은 미끄러져 넘어져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광택제는 여기 이제 표면에다가 딱 적합한 종류를 적합한 양만큼 적합한 수준에서 이렇게 광택을 이렇게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이렇게 여기서 이용 시간이 가장 적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사람이 가장 적은 시간에 이게 우리가 대청소 같은 걸 해야 되겠죠. 그리고요, 여기 위험합니다 해서 이렇게 통행 금지를 시켰다면은 그 위험한 요인이 완전히 해소된 다음에 이 안내 표지판을, 경고판을 치우셔야 돼요. 그때 다음에는 이제 계단이나 경사면에서 이런 재해나는 것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단으로 이동하다가 발을 헛디딜 수도 있고요. 여기 물 같은 거 물기를 밟으면서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지면서 이 뒤통수가 계단 모서리에 부딪혀 가지고 이런 사망한 사고도 있었어요. 그리고요,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져고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이 바닥에 머리나 턱이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망한 이런 사고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계단에 물기가 있으면 특히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계단에 물기나 기름기가 있다면은 즉시 이거를 청소를 해서 청결을 유지하는 거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빗자루나 걸레 작업을 할 때에는요, 계단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시행을 해야 돼요. 우리 보통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가면서 뒷걸음질로 내려가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나 하면은 이 뒤통수에는 눈이 없잖아요. 그런데 뒤는 안 보이는데 그냥 짐작해서 뒤로 내디디면서 한 건 없이 뒤로 내려가면서 청소를 하면은 발을 헛디디거나 했을 때 그냥 굴러 떨어져 가지고 크게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하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수칙이고요. 혹시 이거는 도저히 위에서부터 꼭 해야 된다. 물 청소를 했는데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면서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그 계단에서 뒷걸음질로 내려가지 마시고요. 내렸을 때는 휙 돌아서서 아래 계단을 눈으로 내려보고 확인을 하고 한 계단 내려선 다음에 돌아서서 작업을 하셔야 시간이 좀 걸리고 좀 지연되고 좀 이렇게 하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만 내 몸의 안전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계단 꼭 청소 각 방향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계단에 전등이 끊어져서 캄캄하다.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계단이 캄캄할 때는 여기 위험합니다. 통행 금지. 딱 차단을 시켜놓고 이 전등을 먼저 교체를 하든지 해서 완전히 고쳐가지고 환하게 밝혀놓은 다음에 통행을 시켜야만 계단에서 캄캄한 속에서 사고 나는 걸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계단 끝단부에는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필히 부착을 해야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여기 계단에 올라가거나 내려가면서 양손에 짐을 들고 계단을 평지처럼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계단을 이동할 때는요, 한 손에 짐을 들었으면 한 손은 계단의 난간을 잡고 안전하게 이동을 하셔야만 안전해요. 다음에는 사다리 관련 재해를 진단하고 안전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사다리로 인한 재해가 또 가끔 일어나요. 왜 사다리가 필요할까요? 우리 키가 아무리 커봐야 2m도 안 되는데 그 작업할 공간은 막 3m, 4m 높이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다리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다리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사다리가 또 위험해요. 그래서 사다리 위에서 청소 작업하다가 사다리와 함께 넘어지면서 이렇게 사망한 사고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다리 위에서 작업 중에 이렇게 이제 전등을 교체하고 전선을 고치고 이걸 하다가 사다리와 함께 그냥 전도돼 가지고요,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사다리가 높이나 길이나 형태가 작업 장소에 적합한 거를 사용해야만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이 사다리를 이동용으로 이렇게 또 바닥에서 높은 데로 올라가는 이동용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 중간에서 어떤 작업을 하려고 시도하면 위험해요. 이 사다리는 작업용이 아니에요. 중간에 작업용이. 왜냐하면 이 중간에는 이렇게 이제 어디 고정을 할 수가 없고 안정적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거치할 데가 없기 때문에 여기 사다리는 작업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 사다리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을 이런 각도로 이런 자세로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런 자세로 그대로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 짧은 구간이라고 그냥 휙 돌아서서 요 정도 쯤이하고 평지 가듯이 내려오면은 필히 사고 나고 다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방향을 정확하게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원칙을. 그리고요, 이 사다리 하부에는 미끄럼 방지 장치, 이 고무 바킹을 여기 설치를 해야 돼요. 이게 왜 필요할까요? 사다리를 비스듬한 각도로 설치를 해놓고 이렇게 이제 사람이 올라가면서 무게가 가해지면은 이 밑둥이 미끄러져 나가면서 이렇게 이제 무너져 가지고 사고 나고 다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다리를 이용할 때는
세 점의 접촉점을 확보를 해야 안전해요. 세 점의 접촉점이 뭘까요? 이렇게 만약에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를 다 디디고 있다면 손은 한 손만 잡아도 가능해요. 그런데 오른쪽 다리는 디딘 거 확실하지만 왼쪽 다리를 옮겨 디뎌야 되겠다. 이때는 두 손을 잡고 왼쪽 다리를 옮겨 디뎌야 되는 거예요. 팔 두 개, 다리 두 개, 팔다리 네 개 중에 세 개는 사다리와 접촉이 돼 있어야 이렇게 안전하게 이동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점의 접촉점을 기억을 해주세요. 이렇게 사다리는요, 이 구조물이 아주 견고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가 녹슬거나 부식되거나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즉시 완전히 쌩쌩하게 정비를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흔들림이 없는 안정된 장소에다가 사다리를 놓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사다리를 이용할 때는요, 안전모와 안전대가 필수예요. 왜냐하면은 자, 올라가서 작업하다가 머리가 어디에 부딪히고 모서리 같은 데 부딪힐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떨어질 때 머리를 보호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안전대가 필수품인데 안전대는 어떤 역할을 해요?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이렇게 사고를 예방해 주기 때문에 안전모와 안전대를 필수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갔을 때는요, 필히 이런 이제 안전 대책을 해야 되는데, 이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스마트폰만 보고 이렇게 오다가 여기 와서 땅 부딪히면은 지나가던 사람도 다치고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도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는 작업 중입니다는 안내 표지를 설치를 하고요.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자를 배치하는 게 필수로 필요해요. 다음에는 사다리 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해야 됩니다. 왜 2인 1조가 필요할까요? 아니, 이렇게 사다리 올라가서 작업을 하면은 밑에서 사다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잡아주는 역할을 밑에서 좀 도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필요한 거 올려주고 내려받고 하는 그런 이제 보조를 해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보조자도 안전모를 필히 써야 된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제 또 뭐 건물 빌딩이나 또 이렇게 이제 작은 빌딩들 있잖아요. 소장님 혼자 뭐 이렇게 막 챙겨야 될 이런 경우들이 있으면은 절대 혼자 하지 마시고요. 우리 같은 식구들한테 좀 도움을 청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2인 1조로 작업을 해주세요. 그리고요, 이 이동식은 요 벌어진 방지 고리가 탄탄해야 되고요. 또 하나 이 아웃트리거가 필수로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이 아웃트리거 우리 저기 센터장님, 우리 저 봉덕 센터 내의 모든 각 빌딩 아웃트리거 설치 다 돼 있으면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 좀 해주세요. 예, 이렇게 지금 아마 잘 안 들리시나 보네요. 네네. 우리 박찬호님, 우리 거기는 아웃트리거 설치돼 있어요, 사다리에?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해 주세요. 돼 있습니다. 네네네. 박창아님 대신 대답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봉님도 예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아웃트리거를 필수로 설치해 가지고 이걸 사용을 해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 일자형 사다리는요, 높은 데서 딱 걸치를 했을 때 여기 걸치한 부분과 끝단까지는 60cm를 확보를 해야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경사각도는 75도 이하로 유지를 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왜 75도를 이하를 유지해야 되나 하면은요, 여기 길이 좁다해서 이걸 너무 배짝 세워가지고 90도 가까이 되면은 그냥 작은 충격에도 뒤로 무너져가지고 다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75도 가까이 있는 게 좋아요. 이 75도 이하라고 그러니까는 너무 또 멀리 설치를 해도 이렇게 이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75도 이하를 유지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은 중량물 안전하게 취급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량물, 이거는 이제 무거운 거 다룰 때 다치는 경우를 얘기해요. 근데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나 하면은요, 우리 이삿짐 센터나 건축공사 현장에서 무거운 거 날마다 다루는 사람들은 오히려 거기에 적응이 돼가지고 몸도 거기에 대응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덜 다치는데요. 우리처럼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무거운 거 다루는 일이 생기면은요,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가끔 이제 만지다가 이렇게 다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이 공부를 하는데요. 이거를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이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이 용어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나와요. 무거운 거 다루다가 다치는 거. 반복적인 동작을 하거나 부적절한 작업 자세나 이제 무리한 힘을 사용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겨요. 목에, 어깨에,
허리에, 이 팔에, 다리에 이런 데 이제 신경이나 근육이나 이런 이제 뼈 주변 조직이 이제 다치는 이런 거를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거운 거를 들 때 절대 혼자 무리하게 들지 마세요. 가끔 보면은 여자분이 이제 이거 무거운 거 좀 한번 해야 되는데 누구 좀 도와줄 사람 이렇게 해서 부르면은 그냥 남자들이 갑자기 힘이 센 척, 힘이 강한 척 그냥 뭐 엄청 막 힘이 남아도는 것처럼 폼을 잡는데 안 돼요. 다쳐요. 저도 가끔 그런 짓을 해요. 그런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실제 힘도 없으면서 강한 척 하면은 그런 이제 꼭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 보면은 막 큰 소리 쳐요. 내가 왕년에 쌀한가마 정도 번쩍 들던 사람이야. 이거 다 헛소리고요. 꿈 같은 얘기예요. 현재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 30kg짜리 짐을 하나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 혼자 들지 마시고요. 두 분이 같이 나눠서 드세요. 근데 그걸 들을 적에 호흡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호흡을 맞춰가지고 하나, 둘, 셋 해서 들어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막상 들고 보니까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다. 아이고, 아이고. 그때 그냥 탁 놓으면은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다쳐요. 이때도 안 되겠습니다. 내려놓읍시다. 하나, 둘, 셋 해서 호흡을 맞춰가지고 내려놔야 안전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대청소할 때 그 무거운 회전 의자를 전부 책상 위에 다 올려놓고 밑에 청소 다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의자를 내려놓고 하는데 그거 무거운 의자 혼자 올리고 내리지 마시고요. 그 무거운 회전 의자 같은 거는 두 분이 같이 들어 올리고 두 분이 같이 내려놓는 걸로 해주세요. 그리고요, 이 무거운 의자를 박스에 담을 경우에 이렇게 의자를 박스에 담으려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의자에다가 박스를 씌우는 방법으로 담으면 좀 더 힘을 덜 쓰고 안전하게 담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운반 도구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운반 도구를 잘 정비해 놨다가 꼭 중요한 위치에다가 있어야 될 자리에다가 비치해 놨다가 필요할 때 이거를 운반 도구를 사용해서 이동을 하시면은 안 다치고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이 무거운 거 들 때 이렇게 멀리 들지 마시고요. 이거를 내 몸에 가까이 붙여서 드는 게 필요해요. 이게 여기요 손 위에다가 10kg짜리 올려놨을 때 몸에 최대한 붙였다면은 허리에는 30kg 정도의 작용을 해요. 근데 이거를 손을 뻗어서 멀리 놓고 여기다 짐을 10kg 올려놓으면은 이 허리에 100kg의 작용을 해가지고 허리에 무리를 줄 수 있고 힘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몸에 가까이 붙여가지고 해야만 혹시 옷에 먼지는 좀 묻을 수 있지만 그래도 몸에 가까이 붙여서 들어야 안전하고 안 다칩니다. 그리고요, 이 목과 등을 일직선으로 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걸 일직선으로 해서 이렇게 다부지게 들어야지 이렇게 등을 이렇게 쫙 펴줘야만 척추의 하중이 분산돼서 무리가 적어요. 근데 이거를 엉거주춤하게 기역자로 이렇게 숙여가지고 이거를 들어 올리려고 하면은 뭐 등을 구부리면은요, 이 하중이 척추에 무리가 집중이 돼서 이제 무리가 돼서 여기를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드는 게 아니고요, 다부지게 이걸 딱 들어 올리는 걸로 해야만 허리를 안 다치고요,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이거 들어 올릴 적에 요 정도쯤이 아니고 벌떡 일어나면은 근육이 깜짝 놀라서 다쳐요. 그래서 절대 다치지 않도록 천천히 일어나야만 척추의 힘이 분산돼 가지고요, 허리를 안 다치고 안전하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는 거예요. 네. 다음에는 무거운 짐을 손수레에다 싣고 이렇게 이동할 때 잡아 당기지 말고요, 미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기면은 척추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허리에 무리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밀면 우리 그 든든한 뱃살, 그 배에 힘이 들어가 가지고요, 배 힘으로다가 밀면 힘이 덜 들어가고도요, 척추에 힘이 적게 들어가서 안전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는 요 밀고 갈 때 시야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 앞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짐을 여기다 한 개 더 실어가지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이면은 그때 밀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돌아서서 당겨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시야를 확보해서 미는 게 안전하다는 거 꼭 강조해 드리고요. 우리 스트레칭을 자주 합시다. 매일 틈나는 대로 스트레칭을 해야 돼요. 지금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깍지를 이걸 딱 끼고요, 깍지를 끼고 앞으로 쫙 밀어주시고
위로 올려주시고 위로 쭉 올려주시고요. 옆으로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스트레칭을 자주 이렇게 해주시면 내 몸 상태가 좋아지고 근육이 유연해져 가지고 안 다치고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틈나는 대로 열심히 좀 해주세요. 이 근육이 경직되면 안 되니까 늘 이렇게 풀어주고 유연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안 다치고 일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기분이 좋아야 컨디션이 좋고요. 컨디션이 좋아야 몸을 안 다치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컨디션을 좋게 하기 위해서,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만날 때마다 이런 인사를 나눕시다. 행복해지는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진심을 담아서 이런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고맙습니다. 나 수고하는 걸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또 만날 때마다 칭찬해줘요. 최고십니다. 최고십니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해주면은 이렇게 감사합니다. 나를 최고로 인정을 해주셔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만날 때마다 하루에 10번 만나면 10번 다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런 인사를 열심히 서로 주고받고 이걸 하면은 기분이 좋아지고요. 기분이 좋아지면은 컨디션이 좋아가지고요. 내 몸 상태가 좋아져서 안 다치고 일할 수 있어요. 이거 꼭 필수로 실천해 주세요. 다음엔 작업장의 정리정돈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자, 재해 예방과 안전은요. 정리정돈으로 시작해서 정리정돈으로 끝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정돈이 중요해요. 정리정돈이 안 돼 있으면 위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정돈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정리, 정돈 비슷한 단어 같지만 약간 뜻은 달라요. 정리는요. 필요한 물품과 불필요한 물품을 딱 구분해가지고 필요한 거는 잘 정비해두고 불필요한 건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리예요. 그 다음에 정돈은요. 필요한 물품을 필요한 장소에 사용하기 좋게 배치해 놓는 거를 정돈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제 정리정돈이 불량하잖아요. 그러면 불안전한 장소, 불안전가 만들어지고 불안전한 행동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 바닥에 뭐 기름기가 있다든지 물기가 있다든지 쓰레기나 먼지 같은 거 이런 찌꺼기 같은 게 있으면은 미끄러져 넘어지고 넘어져서 이렇게 다치고 하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요. 정리정돈이 불량하면은요. 이런 물품을 취급하거나 운반하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사고 다 이렇게 3분의 1은 이렇게 이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다가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요. 그리고요. 장애물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발에 채이고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이런 사고들이 정리정돈이 안 됐을 때 일어나거든요. 그리고요. 이 안전한 통로가 없으면 그냥 여기 늘어져 있는 걸 보고 이걸 튀어넘어가거나 우회하거나 이게 얼마나 위험한 고개가 만들어지는지 조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요. 여기 조명이 캄캄하면은 또 위험합니다. 이거 지금 운반하다가 이렇게 이제 더듬더듬해고 가다가 그냥 사고 나기 때문에 캄캄한 구간이 있으면 빨리 조명을 밝히고 이렇게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안전을 위한 정리정돈은 누가 해야 될까요? 이거를 행복을 그리는 철학자 앤드류 매튜스가 이걸 가르쳐 줬어요. 이분이 이제 강조한 거를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아서 실천을 해야 되겠는데요. 자, 안전과 행복을 위한 실천구 1번. 누군가 해야 할 일이면 내가 하자. 내가. 이거 이렇게 놔두면 이거 지저분하고 위험한데 이거. 누군가 해야겠지 뭐 여기 누가 담당이요? 담당이 하겠지 뭐 이러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눈에 띄었으면 내 손으로 해결을 해야지 나도 안전하고 딴 사람들도 안전한 거예요. 네, 내가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구호는 내가 할 일이면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아니 뭐 내가 담당도 아닌데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이러고 중간에 손 빼는 게 아니고요. 기왕에 손을 댔으면 최선을 다해서 끝장을 봐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천 구호는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면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아니 이거 괜히 내가 어설프게 시작해가지고 이게 쉽게 끝날 일이 아니네 이거. 나 괜히 손을 댔나 이거. 내가 괜히 오지랖 넓게 시작을 했나. 투덜거리고 불평불만하면서 할 게 아니고 기왕 시작한가 끝장을 보지 뭐 해가지고 완벽하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눈에 띄는 걸 먼저 조치를 좀 해야 되겠고요. 이제 네 번째 실천 구호는 언젠가 해야 할 일이면 바로 지금 하자는 거예요. 아니, 커피 한 잔 마시고 와서 할까? 바쁜 거 좀 해놓고 와서 해지 뭐. 이게 아니고요.
언젠가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했으면 바로 지금 조치를 해야 나도 안전하고 동료도 안전하고 고객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제 이 앤드류 매튜스가 가르쳐준 안전과 행복을 위한 실천구 4가지 우리 요거를 꼭 오늘부터 마음에 담고 우리 같이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부드려요. 그러면 정리정돈이 잘 돼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낭비를 줄여가지고 능률이 향상되고 원가가 절감이 되고요. 돈이 모여지는 거예요. 네, 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안전성이 향상되고요. 위험성이 싹 제거되면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정리정돈이 잘 돼 있으면 서비스 품질이 아주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정리정돈이 잘 돼 있으면 즐거운 직장이 만들어지고요. 행복한 일터가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몸을 안 다치고 잘 이렇게 일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운동이 쉽진 않아요. 그래서 직장인 운동 실태를 조사했어요. 잡코리아가 직장인 56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분이 16%고요. 가끔씩 운동하는 분이 20%고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분이 64%나 됐어요. 어디나 3분의 2 정도는 되나 봐요. 우리 봉덕빌딩 우리 근무하시는 우리 가족들 지금 운동하시는 분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 좀 해주세요. 틈틈이 내가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운동하지. 예. 예, 절반 이상 운동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네, 손 내려주시고요. 운동을 하시면은요, 내 몸 상태를 좋게 해서 컨디션을 좋게 해가지고 안 다치고 일할 수 있고 내 건강에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우리 틈나는 대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해주시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이제 틈난 대로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시고 또 이렇게 틈난 대로 운동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인생을 여러 번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근데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안전하게 실천하고 안전하게 수칙을 지키고 열심히 안전을 지켜야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요. 안전이 정말 행복이다. 이게 중요한 숙제예요.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유관기관, 상급기관에서 자주 앞으로 수시로 이렇게 이제 점검하고 평가하고 막 그 비상훈련 시키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막 겁을 먹어가지고 이게 안전사고 나서 나 다치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에 불안감에 그냥 공포심에 달달달달 떨리면 이게 또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 절대 그렇게 달달달달 떨지 말고요. 이렇게 긍정 에너지를 듬뿍 담아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 저 김광성 센터장님 또 얼마나 우리 이제 센터 직원들한테 긍정 에너지를 심어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 KDFS의 황옥정 사장님도 긍정 에너지를 전 직원한테 심어주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긍정 에너지를 듬뿍 받아가지고 긍정 에너지를 충전을 잔뜩 해가지고요. 안전 수칙을 지키고 정리정돈도 철저하게 하고 체력 관리도 이렇게 열심히 잘해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안전 수칙을 잘 지키는 거 중요하고요. 안전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인데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우리 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모두 이렇게 안전사고 없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이렇게 행복한 일터 되고 같이 금해나가기를 잘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교육 이렇게 끝나면은 제가 여기 이제 저기 몇몇 분한테 설문서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설문서 받으시는 대로요. 그렇게 읽어보시고 그 답변을 좀 이렇게 보내주세요. 자, 우리 저하고 만난 김에 한번 봉덕센터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봉덕센터 화이팅 하면은 화이팅만 복창해 주세요. 봉덕센터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번에 한번 최고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봉덕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해 주세요. 네, 봉덕센터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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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김광성 센터장님께서 어느덧 아주 바쁜 일이 있으신데 여기 또 끝까지 함께 해주셨네요. 예, 센터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예,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 동안
재예방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해주신 우리 이덕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대구 본부의 김기덕 상무님도 참여해 주셨네요. 네, 예, 상무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교수님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복지센터를 위해 가지고 안전교육 해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수영 본부장님께서는 어제부터 오늘 내일까지 안동 북부 지역에 지금 안전점검 관련해 가지고 네네. 전 출장 중이십니다. 예. 아마 내일 끝나시는데 아마 목요일 대구센터 할 때는 아마 참석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비대면으로 저희 매주 월요일 날 업무 회의를 지금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 뵙기는 뵀는데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예, 오늘 또 다시 이렇게 봉덕센터를 위해 가지고 안전교육을 시켜주시니 또 감회가 또 새롭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항상 건강 조심하십시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KDFS 안전TV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